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쯤 오클랜드의 한 건물에서 밴드 골든도나의 콘서트 중에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러메다 카운티 세리프국은 건물이 낡은 데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희생자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에 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20대 한인 여성 조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언론들은 오클랜드 이번 화재를 예고된 참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1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목재 계단 하나에 불과했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전용한 데다 불법 리모델링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시설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생존자들에 따르면 콘서트 관람객 중 다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여성이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 입학 사정을 총괄합니다. 프린스턴대는 제시칼리를 입학처 디렉터로 승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임 디렉터는 2013년부터 대학 수석 입학사정관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부입학처장을 거친 뒤 1년 만에 입학처 업무를 총괄하는 디렉터에 임명됐습니다. 입학처 디렉터는 입학처장과 함께 입학사정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신입생 모집과 선발 과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 역할도 수행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측은 이 디렉터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인종 및 사회경제적 다양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디렉터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 같은 인재들을 찾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이 한국의 종합병원 최초로 뉴욕, 뉴저지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롱아일랜드 나소대학병원에는 경희의료원 분원 및 한의과대학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요양원과 경희의료원이 에덴경희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합작 병원 설립을 협의 중입니다. 에덴경희 컨소시엄 이사장 김호진 한국요양원 대표는 전문 한방치료를 바탕으로 한인 등 아시안 시니어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희의료원 측은 미국 대형 병원에서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의과대학도 함께 설립해 체계적인 한방치료 연구와 보급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한국 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천본부 세관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신속한 물품 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 규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 교차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고 모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이 전무한 데다 건널목 신호등도 2곳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펠팍타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펠팍타운의 크리스 정 시의장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 기반 시설 설치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도 세울 예정입니다. 펠팍 당국은 이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단 횡단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4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 세금 보고 때부터 저소득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금 보고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첨단 사기 방지 소프트웨어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ITC와 ACTC 신청자들의 첫 환급 시기는 내년 2월 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 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회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 달러의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코스키는 연방국세청 커미셔너는 세금 환급을 일찍 받아온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해온 납세자들도 세금 환급이 예전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